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구찌입니다. 오늘도 긴급한 소식이 들어와서 기존에 하려던 영상을 좀 접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 지금 청주 아파트 가격의 최종 지지선이자 제1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이부 GLCT 2차가 기존의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돼서 실거래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청주의 아파트 가격 진짜 폭락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정말 왕창 박살나는 거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폭락론을 주장하신 분들은 야, 드디어 폭락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청주 아파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컬럼을 쓰고 있고 이래저래 많이 보고 있는 제 관점에서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 영상 한번 보시면 또 뭔가 새로운 하나의 관점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제 영상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객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주 제가 들어가죠. 호객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겨울 것 같아 사람들. 자, 오늘 주인공이죠. GLCT 2차 가보겠습니다. 자, 북대중 GLCT 2차 가보면 오늘 거래가 떴습니다. 어떤 거래가 떴느냐, 자, 여기 보시면 드디어 7월 1일자로 3억 8천이라는 4억대 가격이 깨진 가격이 무려 18층짜리 매물이 3억 8천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3억 8천이라는 가격만 보시면 지방의 아파트 수준이 다 고만고만한 거 아니냐, 3억 8천 정도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은 청주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청주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하죠. 폭나가는 지역으로 핫한데 다른 지역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댓글이나 이런 거 소통해 주시는 거 보면. 왜냐면은 다른 지역에 이제 아파트 사신 분들, 특히 지방 지역에 사신 분들, 청주가 어쩌면 폭락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뉴스도 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청주가 과연 빠지나 안 빠지냐 지켜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비싼 가격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5억 1천, 5억 1800, 5억 8천, 5억 4천. 조금 살만한 층으로, 좀 높이가 있는 층으로 5억은 이미 훌쩍 넘은 지 오래고요. 여기 보시죠. 5억 9,900, 약 6억이라는 가격에 거래가 됐던 내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가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좀 저렴하긴 하지만 대장 아파트들 위주로는 이렇게 가격이 다른 지방 아파트들 비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쪽 상권이 워낙 발달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평가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일자 3억 8천, 이 가격은 과연 진짜 실거래된 가격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편법 거래다, 증여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폭등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증여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깔려 있고요. 폭락론 주장하시는 분들은 드디어 이제 본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는 재화다, 시장 재화다. 그래서 어떻다? 주식점 이렇게 급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거의 폭락 수준을 넘어서 거의 막장까지 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일단은 제 기본적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거래 텀도 그렇고요. 또 대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거의 청주는 완전 개박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럴 정도의 이 상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좀 깊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거래일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에 이제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에 좀 관심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증여인지 다각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두 한번 쭉 나열해보고 어떤 것이 과연 제일 사실에 가까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메모해뒀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자, 일단은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증여다고. 증여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증여래요. 일단 폭락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거래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폭등론 주장하거나 아파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낮은 가격 나오면 바로 증여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입박에서 나옵니다. 무슨 반사신경처럼 말이죠. 근데 자, 증여가 과연 무엇인지 알고 이 증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과연 이건 진짜 증여일까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증여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하느냐, 청주에 과연 증여하는 매물들이 있을만한가라고 해봤을 때 증여가 보통 많은 지역들이 어떤 곳이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양도세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10억은 그냥 넘어서 막 20억, 30억까지 가는 지역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증여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 가격까지 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건물의 노후화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 땅의 가치가 10년, 20년 가도 그대로 유지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대신 오래 가져가면 뭐가 문제냐? 종부세가 나오죠. 혹시라도 팔게 될 수 있을 때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증여입니다, 보통. 그래서 청주는 아무리 이게 1급지고 우수한 입지에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증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 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증여다, 무조건 증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유언비어가 많다. 왜?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증여 가격들이 실거래가 많이 찍히니까 이렇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증여를 하는 목적 잠깐 얘기했었죠. 어떤 목적이냐, 양도 차익을 보존하고자. 또 종부세가 뭐 엄청나게 나오죠. 인별과세 때려가지고 6억 공제해도 앞으로 이제 종부세가 계속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물건들을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피하고자 그렇게 증여를 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같은 세대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세대 합산이 아니라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사람별로만 쪼개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하고 뭐 와이프한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증여 시에 증여세하고 증여 취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시 못해요. 청주에서 이렇게 해가면서 증여세 내가면서 일반 증여로 해가지고 증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딱 여기 두산 위브 지어시티 지금 시가와 공시지가 딱 맞춰가지고 제가 뽑아봤거든요. 자, 일단 증여세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일단 시가로 기준을 매기는데 제가 KBC에 알아봤습니다. 중위 가격, 상위 가격, 하위 가격의 중위 가격이죠. 이게 5억 7,500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5억 잡아봤고요. 낮게 잡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증여세가 얼마 나오느냐? 증여세가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증여에 또 취득세가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 얼마 나오냐? 이건 공시가액으로 합니다. GLCT 지금 2차 공시가액은 3억 900, 3억 800 층별로 동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3억 1000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증여 취득세 3.8% 해서 계산해봤을 때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일반 증여를 하게 될 시에 얼마가 나오냐? 9천에서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증여는 아니다. 그럼 뭐냐? 증여 중에서 탈세, 절세, 편법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증여들이 있습니다. 그거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또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여가 있느냐?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 보통 자기 돈 갖고 많이 안 하시죠. 채무를 끼거나 전세를 끼고 합니다. 자, GLCT 전세 얼마죠? 최근 거래된 거 기준 해가지고 고층 뭐 30층짜리도 3억 1천, 3억에 많이 거래됐더라고요. 전세가 3억 잡아서 요거를 증여할 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기준 시가는 5억입니다. 5억에 대해서 3억 공제하고 2억에 대한 증여세 때려봤을 때 5천만 원 공제 제하고 3천만 원 나옵니다. 자, 3천만 원 나오고요. 거기에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건 계산이 좀 복잡해요. 쭉 해서 나중에 여기서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 지금 청주 조성 대상 지역이죠. 양도세 세율 높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세율 35%만 딱 잡았고요. 했을 때 4,2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냐? 3,000 플러스 4,200만 원 해서 최종 7,200만 원 나옵니다. 자, 7,200만 원 아파트 양도하시면서 증여하시면서 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7,200만 원 증여를 했을 때 국세청에서 사후관리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증여했을 때 그 증여 받는 이가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채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변제하고 있느냐 따라다니면서 확인합니다. 1년마다.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7천만 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러면 과연 부담부 증여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7,2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이건 어쨌든 증여예요. 또 양도세 나중에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증여만을 위해서 7,200만 원 쓸 거냐? 그게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가능성 높은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부부간 증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증여세가 좀 낮습니다. 자, 부부간 증여. 만약에 내가 아니라 와이프한테. 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세금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줄어드냐? 부부간 증여는 공제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6억 이하만 시가가 6억 이하만 되면은 양도세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뭐만 있냐? 취득세 4%만 있습니다. 솔직히 취득세 4%도 무시 못하는 금액인데 다른 것보다 나으니까. 자, 취득세 4%에서 부부한테 증여를 했다. 그럼 얼마 나오냐? 1,500만 원 나옵니다. 1,500만 원.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1,500만 원 따져봤을 때는 부부간 증여가 가장 확률이 높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니 자녀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쪼개지면 주택수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부부 같은 경우 보통 같은 세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세대수에 살기 때문에 같은 주택수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 이런 거 낼 때 불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증여는 끝이 났습니다. 어떤 것이 이번 거래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증여할 때 나오는 세금을 따져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부간 증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크게 거의 1억 가까운 세금을 내기 때문에 크게 증여의 메리트가 없다. 자, 그럼 증여가 완전히 끝나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이냐? 자, 여기 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증여 말고 지인간 거래, 우리가 흔히 지인간 거래라고 하는 특수의 관계인 거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족 간에도 거래를 통해서 매물을 주고받는 행위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법이고 절세고 탈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이브 GLCT 2차 요거를 이 거래에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세금이 나오고 또 얼마만큼의 이 거래에 해당되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간이나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3억까지 있다. 요게 1번이고요. 자, 2번은 가족 간 거래에서 30%까지 할인을 해서 양도가 가능하다. 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위에 걸로 따졌을 때 3억 8천이란 금액은 5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5% 범위 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벗어나게 되면 시세 그대로 거래하는 걸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요거는 아닐 것 같고, 자, 저는 여기 두 번째 가족가 30% 할인해서 양도하는 요 케이스가 이번 거래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있습니다. 이것도 양도세는 1,500만 원이 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부부간 증여하고 세금은 똑같은데, 자, 이유가 바로 여기 30%에 있습니다.
자, 제가 KB 지세 말씀드렸죠. KB 지세가 곧 우리나라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가의 기준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 같은 경우에 중간값이 5억 7,500이 나와 있었죠. 근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5억 5천 했을 때 30% 할인해서 하게 되면 0.7 했을 때 3억 8,500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억 5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30% 해서 3억 8천이라는 가격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1,500만 원 내고 자녀에게 증여가 아닌 거래식으로 넘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보통 자녀 같은 경우에 세대에 분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넘겼을 때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또 인별과세인 종부세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목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바로 자녀에게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서 집을 넘겼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게 일어난 거래일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생각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넘기게 되면 자녀가 또 주택이 하나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주택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자녀는 청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받게 되는 거고, 추후에 어쨌든 이걸 거래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주택을 또 양도할 때는 또 양도세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거는가 하니 소득 증빙을 해야만 한다. 이걸 안 하게 되면 편법 거래로 국세청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실제로 매매 대금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채무 등이라든지 아파트에 걸리는 채무라든지 이런 걸 과연 변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까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다. 여기에 또 주택수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까지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증여나 가족 간 거래가 아니라 정말 실제 매물로 일반인에게 팔렸을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은 또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워낙 다양한 상황이 많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흥덕구 여기 지금 지열시티 2차 같은 경우 청주의 대장이죠. 주변 공인중개사들이 그냥 팔아달라고 내놓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매물이 4억 초반, 3억 후반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런 매물의 가격을 전부 다 끌어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5억에서 6억 막 4억 중반 이하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매물들이 사람들이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예 매물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만약에 한 4억 2천 정도 4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 3억 8천 정도는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고 통장 거래로 해주고 나머지 한 4천까지는 미리 융통해놓은 현금으로 결제를 해서 이렇게 다운 계약서 쓴 계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3억 8천이란 가격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맺어보고요. 둘 중에서는 아마 첫 번째 거래가 맞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 여유있게 5억 5천 잡고 거기서 30% 할인했을 때 3억 8천이 대략 떨어지기 때문에 이 거래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두산이부 지열시티는 거래량으로 보나 인기로 보나 30평대 청주에서 부정할 수 없는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3억 8천까지 뚫려버리면 청주는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거래서 해서는 안 되고 집도 사서는 안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청주가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지는 않나. 왜냐면 이제 7110 대책 나온 지 거의 이제 10일 간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면 청주는 그냥 아예 깨박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거래가 있다면 그래도 아직은 저가로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직 거래를 좀 늦추고 좀 지켜볼 관망 타임이다.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오늘 또 MBC에서 전국 뉴스로 떴더라고요. 청주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런 뉴스 때문에 또 음의 피드백 현상으로 가격이 좀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하도 세금이나 이쪽으로 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편집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신선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고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좀 더 흥미있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